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40분에서 45분 동안 교육을 담당한 대한민국 사람현장 교수 도사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사공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자금을 하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블로그나 카페나 인터넷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서치 한번 해보십시오. 도사공제의 핵심 강점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벤처기업을 15년,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는 현장에서 6, 7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처기업 15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금을 많은 어떤 수의 경험을 갖고 있고 심사평가를 또한 70번 이상을 하면서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하우 자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CEO 대상으로 컨설턴트 대상으로 많은 시간을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벤처기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62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62건의 정부 무상 R&D 자금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코칭과 멘토링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벤처기업은 99년대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플랜트와 공무과 생산 기술 파트를 맡고 있다가 99년대 벤처 창업을 할 때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이 있을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템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 B2B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코스닥 회사에 M&A로 매각을 하고 FC 1년 있다가 제 대표이사로서의 경험을 노하우를 전수하고 게임 개발 회사,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를 15년 가까이 경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경영하면서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그걸 견디면서 희노애락을 넘기면서 성공하고 또 실패한 사례 그러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했던 사례들이 62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12건 정도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플라스틱 회사 종이 팔레트를 아니면 골프용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조해서 깡통을 만들거나 로봇 청소기, 사업용 온풍기 다양하게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기계를 비롯해서 전기, 전자, 화학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 다양한 분야를 걸쳐가지고 두루두루 멘토링과 성공 코칭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표는 그 성공했던 사례를 여기에 있는 사진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감사 인사해 주신 분도 있고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여기에는 여성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의 회사도 CEO로 IT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외부에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특강을 한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쪽에서 여성경제협회 이런 쪽에 특강을 한 사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 지원 사업에는 정책 자금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책 자금은 갚아야 되는, 변제해야 되는 자금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자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만 있다고 해서 기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금과 인력과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이 두루두루 조합이 돼가지고 완성된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에는 융자금과 출연금,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융자금은 갚아야 되는 자금. 융자금은 기술 신보, 그 다음에 중진공이라는 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출연기관, 갚지 않아도 되는 연구개발 자금을 주는 데입니다. 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전 행정부처에서 R&D를 관장하는 부처가 보통 1개에서 3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정보진흥원, 그 다음에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처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보조금은 여러분들이 노무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단 부분에 융자금과 출연금, 보조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년에 한 5조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3조 가까이 됩니다. 자, 기술신보, 신보, 중진공도 각기 다르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1년에 100조 가까이 정책 자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연금은 31조입니다. 여러분 31조라는 이 숫자의 자체 개념을 이해하기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600조가 넘습니다. 600조. 자, 거기에서 여러분 복지비가 220조가 되고 그 다음에 국방비가 57조가 됩니다. 국방비의 50%가 넘는 금액 31조가 R&D 무상자금,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 국방비의 50%가 넘는 31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거기에서 국방비가 57조, 그 다음에 R&D 예산이 31조가 넘는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라 한 해 예산이 638조네, 올해가. 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조라는 정부 R&D 예산 자체에서 행정부처별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 행정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 이쪽입니다. 과기정통부라고 그러죠. 이쪽이 거의 10조 가까이, 9조 7천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라고 그러죠. 자, 이게 5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8천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수부와 농진청, 복지부 이런 기타의 행정부처는 1조 미만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지원사업 전체 구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장표로 정부지원사업 정책 자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정책 자금, 융자, 우리가 중소벤처진흥공단, 그 다음에 신용보전기금, 기술보전기금, 자, 이런 3개의 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융자의 보증서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은행과 같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국가의 정책 자금기관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자금 갚아야 되는, 변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이제 오른쪽 부분은 전부 다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무상한 자본은 R&D 지원 사업입니다. 자, 아까 31조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 8천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영문으로 밑에 되어 있죠. SMTech, 중기부, KIT, IITP, 이건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의 R&D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기부에 창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창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홈입니다. 여러분들 FA나 이런 어떤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조 현장을 국가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지원해주는 사업 또한 별도로 스마트 추진단이라는
기관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공장을 자동화하거나 공장을 어떻게 보면 팩토리를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 바우처는 도랑 똑같습니다. 쿠폰으로 지원해주면 이 쿠폰은 지정된 기관, 지정된 기업에 제한된 기업에 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케팅도 있을 수도 있고 컨설팅도 있을 수 있고 기계 여러분의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특허도 해외 인증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급 기업 중에서 2,0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이 선정이 되면 그 2,000개에서 골라서 여러분의 입맛에 견적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바우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상품권을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데 그 상품권은 해당된 백화점에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마다 서울시, SBA, 그 다음에 경기도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별도의 R&D 기관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에서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기업을 경영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별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전행정부제. 자, 그 다음에 특허 인증을 지원해준다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S자 곡선으로 지원사업 테마 구성도, 설계도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는 이런 S자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S자 곡선은 뭐 다른 형태로도 여러분들 보여주고 이거는 정부지원사업 테마구는 직접 여러분들한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업들은 우리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림의 장표의 하단 부분은 재무적 관점, 정책 자금, 노무 보조 이런 부분 중심으로 기업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장해서 어려우면 다시 문을 닫고 다시 회생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M&A를 한다거나 IPO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하단 부분은 재무적 관점 중심이면 상단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 R&D, 스마트 공장, 바우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S자 곡선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는 디딤돌, 전략형, 아니면 창업성장 R&D,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R&D를 신청을 할 수 있고, 매출이 20억이 넘어가면 기술혁신, 그 다음에 제조,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 기업들한테 공정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줬을 때, 공정 품질 개선이라고 5천만 원, 2억, 1년에 5억씩, 2년 동안 10억씩 지원해주는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00억이 넘는 중견기업들한테 납품 거래가 가능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면 그 회사로부터 구매 확약성, 구매 조건부, 구매를 해주겠다 개발하면 이런 거로 해가지고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우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심에 중소기업들한테 400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혁신 바우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는 1년에 3번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요기업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요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기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수출을 만약에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출 바우처 또한 있습니다. 자, 혁신 바우처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고 3번까지 도합 합치면 1억 5천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ICT 바우처, 여러분 AI 바우처, 여러분 데이터 바우처 ICT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그 제조기업의 제조기업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AI를 접목해가지고 제3의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 바우처. AI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제조 현장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재활용 가공할 수 있는 AI 바우처. 이런 것들은 6천만 원, 그 다음에 데이터 바우처는 4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순수하게 AI를 엔진을 개발하는 뭐 3억 바우처, 3억짜리 바우처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창업을 지원해주는 R&D라기보다도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 창업진흥원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업 성능 없는 사람한테 선정되면 2달 안에 사업 성능을 내야 되는. 자,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이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자, 그 다음에 3년에서 7년까지는 창업 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혁신 창업 도약.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우리 첨단과 아니면 성한당을 만나면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코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IP, 기업인정 연구소 벤처 이것들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업 인정들입니다. 기업 인정은 R&D를 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점, 우대 가점이 있습니다. 이 우대 가점을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해가지고 이 인정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대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입니다. 보통 한 해를 시작하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것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고입니다. 이거는 중소벤처진흥공단입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은행하고 똑같이 직접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조기업을 영위하는 분야 중에서 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사업 공장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가로부터 중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성장 분야 이 부분 또한 참고자료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아니면 중진공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류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림 분야, 비대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이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컨텐츠 분야를 우리가 그 다음에 뿌리 산업, 지역 특화, 융복합, 물류 이런 쪽으로 중진공은 국가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유망 중점 기업으로 여러분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책 자금에는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운전 자금은 한 번에 5억 맥시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으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운전 자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겠죠. 원료가 들어오면 기계를 통해서 가공이 돼가지고 완제품이 나옵니다. 여기 1월 달에 원료가 들어와서 2월 달에 완료가 돼서 대리점이나 소비자한테 나오면 이 돈이 우리 회사로 입금되는 게 보통 석 달 전후 걸린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제품이 한 사이클, 일명 한 파스가 운전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원료비, 그 다음에 공장의 임대료,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이러한 부분을 토탈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그럼 제조업을 하거나 제조 장비를 갖고 오니까 제조 인력들이 많은. 그럼 훨씬 더 운전자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설자금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장을 갖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가적인 공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CEO의 소중한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는데 국가는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확보한 토지에 그 위에는 건축이 올라갑니다. 공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완성된 공장 안에 기계 장비가 도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장이 올라가고 기계 장비가 도입되는 쪽이 시설 자금입니다. 이 또한 시설 자금은 7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수도권은 6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통상
10억에서 30억 내외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융자의 절차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월초에 매월 초에 접수를 하는데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중진공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책 우선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 우선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 분야, 혁신 성장 분야, 고용 창출, 성과 운용,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우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정책 자금 융자 계획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7년 미만 7년 이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모든 제조기업들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책 자금을 준비하는데 체크사항입니다. 여러분 산업 자체가 만약에 사행성하고 관련된 기업을 한다. 그럼 융자 제외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모아서 여러분들 기업의 성장을 발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산업별 평균 부채 비율이 다소 높으면 또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200% 언더 정도는 부채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다음에 또한 자금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세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가 체냈던 기업들도 안 됩니다. 4대분 또한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재산권 침해 가압류를 만약에 당하고 있다. 그것 또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신용 또한 5등급, 이번에 점수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통상적으로 5등급 정도 이상은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사장님들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되도록이면 적절하게 안배해서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책자금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정책자금을 주는 보전기관은 은행과 똑같이 변제 능력을 첫 번째로 봅니다. 변제 능력을 본다는 것이죠. 자, 5억을 여러분들한테 자금을 융자를 주면 그 5억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수금입니다. 그러면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융자를 국가가 주면 가수금으로 사장님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이 높으면 융자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담당자들은 가수금을 적절히 해소하고 다시 들어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은 CEO를 보고 줍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왜? 실질적인 경영자 중심으로 모든 건 별도의 바지 사장이 별도로 있다 할지라도 실질 경영자가 있으면 실질 경영자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식의 51% 넘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지 사장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바지 사장, 법률적인 대표이사를 갖고 계속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상담을 합니다. 답변을 못하면 이 사람 바지 사장이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등본 주주명부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업 후 3년 이내냐 7년 이내냐, 그리고 나이가 연령대가 CEO가 39살 미만이냐에 따라서 국가는 젊은 사람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기업을 우선시 지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자금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계산공법으로 있는데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채율,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여러분들이 오늘 이자 보상 배율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오늘 굉장히 유용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매출이 10억 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넘습니다. 이자 또한 1억입니다. 1 나누기 1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대출을 해달라?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적은데
이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럴 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자 보상 비율이 3 이상. 은행의 이자가 1억인데 우리가 남는 게 한 3억 정도 남았어. 그럼 2억이라는 이자 또 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1년에 이자 나가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3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의 시장 규모도 커야 되면 비전도 제시해야 돼요. 사업계획서안에 작성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MOU나 NDA나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비전 제시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 정대에 대한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이 줄어든다, 되도록이면 증가할 수 있는 모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출이 증가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올해 대출을 받고 내년에 또 받으려고 그러면 매출이 상승 곡선을 그을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R&D 무상환 자금, 개발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R&D 중점 추진 계획. 자,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것. 자, 미래 기술 강국을 도약을 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R&D 예산에 31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어떤 쪽의 방향을 국가는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인공지능은 매우 시간마다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I 반도체, 5G, 6G, 그 다음에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 그 다음 메타버스, 컨텐츠 게임하고 관련된 메타버스, 사이버과 이 6대 디지털 핵심 기술이 향후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R&D를 주도할 분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이쪽 아이템이면 굉장히 정부 R&D 지원받기 용이합니다. 자, 분야별, 이건 3자부의 분야별 R&D 예산 편성인데, 자, 5조 6천억 중에서 가장 그래프가 높은 1조 5천억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높은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3자부에서 소부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극복했습니다. 스스로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국력으로,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힘을 뭉쳐가지고. 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산업의 생태계, 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데 1조 5천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전략 산업에 이런 쪽에 바이오, 차세대, 진흥형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특히 이제 최근에 탄소 산업 분야에 어떻게 탄소 중립 소부장 이런 쪽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자, 그럼 중기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기부에 1조 8천억 중에서 여러분 중기부에는 기업 주도형과 협력형, 정책 목적형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업 주도형 8천억의 예산을 상세하게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주도형 과제에는 창업 성장 과제와 기술 혁신 과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R&D 이걸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사학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 원래와 작년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23년도의 평가 기준에 선행연구 우수성, 적정성 한 분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를 만들기 이전에 갑자기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기 전에 이거의 선행되는 기술을 얼마나 개발해 봤느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를 선행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성, 사업성,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과연 요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느냐, 인력을 잘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문제들 또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체 구성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초기 기업한테, 도약 기업한테, 성숙된 기업한테 적절하게 R&D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도표입니다. 자, 이 장표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의 1조 8천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역 사업별로 규모, 언제, 지원 한도, 그 다음에 공고하고 접수하고 선정되는 그 시점 자체, 이 한 장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도표로 이 장식되어 있는 표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혁신, 창업성장, 그 다음에 구매조건부, 제조업 중심의 저기 오른쪽에 있죠. 품질, 공정, 기술 개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의 기술로 R&D를 선정이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부분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보통 80%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20%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20% 중에서 10%, 그러니까 20%에 2%겠죠. 10%니까 2% 정도는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자, 코로나가 해지되는 내년도에는 아마 50%로, 자, 20%의 반, 50%로 증가할 가능성이 예전 시대,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20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창업과 관련 없습니다. 매출액 20억이 넘으면 거의 미들급이기 때문에 미들급은 미들급끼리 경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출 지향은 1년에 5억씩이네요.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지원하고 시장 확대, 시장 대응 1년에 2억 5천, 3억 가까이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입니다. 자, 창업성장은 7년 미만의 기업들이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한 지 7년 미만 기업들이 신청하는 거의 4,76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R&D를 선정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을 위한 디딤돌 과제 1년에 1.2억을 지원해주고 전체 사업의 80%, 그러면 아마 1.3억에서 4억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1.2억은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10%는 현금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여러분들 제조기업들은 420억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년 5천만 원씩 공정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기업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는 1년에 1억씩 2년 동안 2억을 지원받는 기업. 그 다음에 1년에 고도화를 하는 겁니다. 아주 고도화한다. 그럼 1년에 5억씩 10억을 2년 동안에 지원받는 이러한 것들이 공정 개선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된 그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정 품질 이런 쪽에 개선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에는 매년 연초 1월달 내지 2월달에 공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창업사관학교, 여러분들 CEO의 자제분이 가업을 설계하려고 하면 창업사관학교에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창업에 대한 사관학교입니다. 입소를 하면 1년에 1억 가까이 지원도 해줍니다. 융자도 해줍니다. 이쪽 출신들은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 좋은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률이 한 5대1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혁신 분야, 소부장 쪽의 혁신 분야 패키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혁신 분야의 어떤 창업 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대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AB 창업 패키지, 3년 이내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창업자격 패키지 3년에서 7년 가까이 되는 기업들한테 사업하는, 여기는 마케팅 홍보비도 지원이 됩니다. 아까 기술정보진흥원에서 R&D는 순수 개발입니다. 인건비하고 여러가지 원자재 구매, 그 다음에 성적 테스트 이런 쪽이지만 이 창업진흥원은 R&D 비중보다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확장하고 홍보하고 마케팅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공장. 이게 스마트 공장은 연중 수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나 LG 대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들 국가중기부에서
스마트 혁신 추진단에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어든다 하고지만 스마트 공장 사업 자체가 빅데이터와 접목돼 가지고 또 다른 모델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공장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진공에서 하는 5천만 원짜리 핵심 바우처, 자 창업 진흥을 비대면 바우처,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 이 수출 바우처는 중진공에서 여러분 정책 자금도 해주죠, 바우처도 해주죠, 수출 바우처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진공과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 산업 진흥이 과기부에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ICT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핵심 바우처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핵심 바우처 신청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5천만 원 어떻게 쓰느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시제품, 금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시제품에 3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들 해외 여러분 FDA 승인 받는데 수천만 원의 컨설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특허, 국내 특허 인정 이거 여러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 TV 광고하고 싶다. 금액은 적지만 라디오 광고하고 싶다. 온라인 광고하고 싶다. 브랜드 디자인 이거 전부 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지원 사업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되어 있는지, 자, 회사와 대표와 과제 책임자, R&D는 여러분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이 있더라도 R&D는 관계없습니다. R&D는 과제 책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제 책임자 연구소장이 곧 R&D를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절대로 바지 사장은 불가능합니다. 자, R&D는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R&D는 과제 책임자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금융불량자는 불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자 불가능합니다. 회사, 과제 책임자, CEO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본 잠식 신청 불가능합니다. 자, 990%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면 평가에서는 400% 이상이 넘어가면 부채율이 넘어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제 경험상으로 심사를 70번 이상 심사를 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90% 이하로 맞춰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성, 이미 만들었던 걸 R&D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만들었던 걸 고도화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R&D 지원 사업이 유리한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기술력이 있고 일정한 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2~3명이 투입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R&D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R&D는 1년 단위로 끊깁니다. 근데 왜 6개월이냐?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6개월 걸리면 나머지 6개월은 테스트하고 그 다음 시험 성적서 내고 했더니 문제가 있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 반드시 6개월이 넘지 않으면 한 달밖에 안 걸리면 R&D 안 됩니다. 이건 시제품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리한 거는 단순 인가구. 기계가 찍어내는 거를 단순 볼트너트 기계가 찍어내죠. 볼트너트 만드는 회사의 R&D는 볼트너트의 재질을 강도를 오랫동안 수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는 R&D가 가능합니다. 열처리를 통한다든지 유통도매 건설업 이거는 R&D에 다소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단 유통건설업에서 R&D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섹션 자체가 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R&D 도출하는 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검토 시에 첫 번째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느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인력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 있냐? 기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50%는 필터링이 됩니다. 자, 개발 역량 연구소 인력들이 있으니까 개발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납품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을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오른쪽에 아이템이 기술성 아이템, 좋은 아이템. 이건 각 기계면 기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 기계를 전문적으로 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 CTO,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있는 석박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야의 아이템이 좋고 나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나쁘고 금방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국내 내수용보다 글로벌 지향적인 아이템이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개발 역량 보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CEO와 과제 책임자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행 연구 우수성 적합성. 이거는 특허를 갖고 있느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전부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만들어 왔느냐.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와 그 다음 우대가 해주는 기업 인증서를 반드시 선행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사공에서 제가 만드는 하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체크리스트에 여러분들 기재하시면 이걸만 보면 제가 여러분 회사 R&D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요것만 보완하면 여러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는 심사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예측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R&D를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회사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단지 문장의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은 외부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터득하셔 가지고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 자금과 정부 지원 사업의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자금이 반드시 기업의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금이 부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내던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연구개발하는 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에 노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수한 기술력이라는 건 국가가 1억이든 2억이든 10억까지도 100억까지도 중견기업들은 지원받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본 수업을 통해 가지고 터득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의 성장에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